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돗개 담비는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미친 듯이 파는 개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의 본능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이도윤은 동물병원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어요. 수의사로서 온갖 동물들의 아픔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어찌할 줄 몰랐죠. 진료실 벽에 걸린 아버지와의 사진을 바라보며 도윤은 또다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진돗개 담비였습니다. 여보, 담비가 또 밥을 안 먹었어요. 아내 윤서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서희는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요즘 담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보였죠. 목소리에 담긴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차키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15분이면 도착하는 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마다 서희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담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담비가 아버지가 자주 앉던 갈색 가죽 안락의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며칠째 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영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혼이 빠진 듯 무기력해 보였죠. 윤기나던 털은 거칠어져 있었고 평소 반짝이던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달려와 반겨주던 담비가 이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담비야, 밥 먹자. 도윤이 다정하게 부르며 평소 담비가 좋아하던 사료 그릇을 내밀었지만 담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주인의 부름에 즉시 반응하던 영리한 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담비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이재훈이 중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방과 후 수업 때문이었죠. 중학교 교사인 재훈은 평소 담비를 무척 아꼈는데 오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담비를 살펴보았어요. 형, 담비가 계속 이런 식이면 큰일이겠어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있다고 서희 누나가 그러던데요. 재훈의 목소리에도 깊은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명체의 감정 변화에 민감해진 재훈이었기에 담비의 상태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도윤은 전문적인 안목으로 담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체온계를 대어보니 정상 범위였고 맥박과 호흡도 문제 없었어요.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까지 찍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지만 담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개들도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도윤이 가족들에게 설명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비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담비 옆에 앉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담비는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담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담비야, 무슨 일이야? 형한테 말해봐. 아버지 일주기가 되던 날, 가족들은 성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재우는 평소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던 편지를 썼어요. 도윤은 담비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산책을 즐겼던 담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킬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담비를 차에 태우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차를 타면 얌전히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던 담비가 오늘은 계속 낑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희가 달래려고 쓰다듬어도 진정되지 않았죠. 왜 이러는 거지? 재훈이 뒷좌석에서 담비를 안으려고 했지만 담비는 오히려 더 심하게 움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재훈을 무척 좋아하던 담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공동묘지 입구에 들어서자 담비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헥헥거리며 침을 질질 흘렸고 눈동자도 이리저리 굴렸어요. 도윤은 담비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일단 성묘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담비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산책할 때면 활기차게 앞서 나가던 담비가 이번엔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목줄을 당겨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억지로 끌어야 겨우 무덤 앞까지 올 수 있었죠. 아버지 무덤 앞에 서자 담비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담비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덤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순간 담비가 갑자기 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랄. 목소리가 쉬도록 계속 짖었습니다. 주변 성묘객들이 놀라서 돌아볼 정도였죠. 평소 짖음을 거의 하지 않던 담비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담비야, 조용히 해. 재훈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담비의 짖음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죠. 서희도 놀라서 담비를 달래려고 했지만 담비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흙을 발톱으로 필사적으로 파내며 흙덩어리를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담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발톱에는 흙이 끼었고 코끝에도 흙이 묻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서희가 깜짝 놀라며 담비를 말렸지만 담비는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마치 그 아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담비의 눈빛에는 절망적이면서도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담비가 파는 위치였어요. 아버지 무덤 바로 옆자리를 정확히 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관찰해왔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 봤습니다. 형, 담비가 이상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감이 예민해진 재훈도 담비의 행동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영리했던 담비가 이렇게 광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담비를 진정시키기 위해 성묘를 일찍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담비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현관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담비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침실에서 뒤척이던 서희도 남편의 심경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 무덤을 파봐야겠어요. 도윤이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어요. 파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편히 쉬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담비가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침 일찍 재훈을 불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반대했지만 담비의 지속적인 이상 행동을 생각해 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어젯밤 담비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불안해했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파묘를 하기로 결정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형? 재훈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도윤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담비의 그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담비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윤과 재훈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집에서 담비를 돌보기로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담당자도 의아해했지만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 정말 뭔가 나올까요? 재훈이 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담비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행동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땅을 파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도자기 항아리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유골함이었어요. 도윤과 재훈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이상해요. 아버지 관 옆에 웬 유골함이 있어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아버지 홀로 안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다른 유골함이 있는 걸까요? 유골함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정소은 향년 25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명패를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세라면 아직 꽃다운 나이인데 어떻게 이곳에 안장된 걸까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무덤에 다른 사람 유골이 있을 수 있어요? 재훈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직원도 매우 놀라워했어요. 이런 일은 저희도 처음이에요. 무연고 유골을 무단으로 안치한 것 같은데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소은이라는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옆에 몰래 안치했다는 것은 분명했죠.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비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담비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담비는 처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후각이 발달한 개에게는 그 유골함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소은의 유골함은 약 1년 전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확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도윤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가 왜 아버지 무덤에 몰래 유골을 안치했을까요? 그때 도윤은 아버지의 간병을 도왔던 정화영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밤낮으로 성실하게 간병해주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소박한 인상이었지만 환자를 돌보는 손길이 무척 따뜻했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화영 씨 연락처 있죠? 서희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영 씨, 이도윤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화영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틀 후 화영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영 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서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화영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이야기하면 화영이 더 당황할 것 같았거든요. 화영 씨, 혹시 정소은이라는 분 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둔 비밀이 발각된 것처럼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영 씨, 아버지 무덤에서 정소은이라는 분의 유골함을 발견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도윤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화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화영 씨,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화영은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재훈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익숙해진 재훈이었지만 화영의 깊은 슬픔과 두려움은 쉽게 헤아릴 수 없었어요. 마침내 화영이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소은은 제 딸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간병인 화영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유골이 아버지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다니요. 딸이라고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소은이가 의대생이었는데 백혈병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장례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화영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어 화장만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의 유골을 공동묘지에 안치할 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영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소은이를 무척 예뻐해 주셨거든요.
가끔 병실에 와서 공부하는 소은이를 보면서 우리 손녀 같다고 하시곤 했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젊은 여학생이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간병인의 딸이 공부하러 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소은을 진짜 손녀처럼 아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소은이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화영의 눈물이 그칠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로서 딸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한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도윤은 화영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무덤에 몰래 유골을 안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도 그 배경을 알고 나니 화영을 단순히 책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무덤에 몰래 안치하신 거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소은이를 그냥 납골당에 맡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해 주셨으니까 혹시 괜찮으시지 않을까 하고 서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화영의 절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영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혼자 감당하시느라.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모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누나,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소은이가 의대생이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마음이. 화영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소은이가 병이 깊어질 때까지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꼭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담비가 조용히 화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담비가 화영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마치 화영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아마도 화영이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병해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 담비가. 서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담비는 화영의 손을 하드며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화영도 담비의 따뜻한 행동에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담비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 곁에 소은이가 있다는 걸.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영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분명했지만 그 배경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아버지가 소은을 예뻐해 주셨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영 씨, 그동안 정말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소은이도 하늘에서 어머니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화영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화영을 책망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소은을 예뻐해 주셨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화영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아요. 서희가 화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영은 이런 따뜻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더욱 울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재훈도 화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소은이가 의대생이었다면 정말 훌륭한 아이였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더욱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화영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소은의 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담비는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이 조용히 가족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소은을 정식으로 아버지 무덤 옆에 모시기로 한 것이었어요. 화영에게 연락해서 소은의 정식 안치식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화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소은이를 예뻐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안치식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들은 소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영은 소은의 어린 시절부터 의대에 입학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소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서요. 안치식 날이 되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가을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담비도 함께 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온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말이죠. 할아버지, 소은이를 잘 부탁드려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인사드렸습니다. 화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했어요. 할아버지, 소은이가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소은이도 기뻐할 거예요. 서희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을 소은의 무덤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할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쉬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재훈이 준비해온 들꽃을 정소은의 무덤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내가 꿈꿨던 의사의 길을 하늘에서라도 이룰 수 있기를 바라. 할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신기하게도 그날은 날씨가 무척 맑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무덤을 비추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부드럽게 불어와서 국화꽃잎을 살살 흔들었어요. 화영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은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할아버지도 소은이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도윤은 화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화영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소은이가 우리를 연결해 준 거죠. 화영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삶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담비는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슬픈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꼬리도 살살 흔들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담비는 처음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창밖을 구경하며 관심을 보였고 집에 도착해서는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담비야,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우리가 소은이를 찾을 수 있었어. 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담비는 기분 좋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도윤의 손을 하찼어요. 그날 저녁 담비는 오랜만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였어요. 서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담비가 드디어 웃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네요.
화영은 그날부터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담비와도 친해져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담비는 화영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화영이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병해줬던 기억과 소은과의 연결고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안치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도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특별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상에서 쓰신 것으로 보이는 일기였어요.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화영 씨가 딸 소은이를 데려왔다.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다. 의대생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화영 씨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페이지마다 소은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백혈병이라니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젊고 밝은 아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화영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딸 치료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소은이를 보면 우리 도윤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똑같다.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소은이와 화영 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소은과 화영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환자와 보호자를 넘어서서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 유산의 일부를 화영 씨와 소은이에게 남기고 싶다. 도윤이와 재훈이는 이해해 줄 것이다. 화영 씨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이들도 알고 있으니까. 소은이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도윤은 급히 서희와 재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재훈아, 이것 좀 봐요. 일기장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서희와 재훈도 일기를 읽으며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재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아버지다워요. 소은이와 화영, 누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유산까지 남기려고 하셨던 거구나. 서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담비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동물의 직감이 정말 놀라워요. 담비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소은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영에게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유산의 일부를 화영에게 전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화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그동안 숨겨진 사연을 전해주었어요. 화영은 일기장을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은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화영의 손이 일기장을 만지며 떨렸습니다. 소은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할아버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도윤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화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영 씨, 이건 아버지가 소은이와 화영 씨를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화영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가족들의 강권으로 결국 받아들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와 여러분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날 밤 화영은 소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봤지?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제 엄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평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이주기가 되던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영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집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담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비가 저를 무척 좋아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화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담비는 화영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화영에게서 아버지의 냄새와 소은의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주기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화영과 담비도 함께였어요. 담비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두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아,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인사드렸습니다. 담비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화영도 두 무덤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아, 이제 정말 평안하죠? 엄마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담비와 함께 잘 살겠어요. 할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서희가 준비해온 꽃을 두 무덤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화영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서 함께 지내고 있고요. 재훈도 두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담비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무덤 사이를 오가며 평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정말 신기해요. 담비가 우리에게 소은이를 알려준 거네요. 만약 담비가 없었다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요. 서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의 직감이 정말 놀라워요. 담비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달해 준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족을 찾아주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영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담비도 오랜만에 실컷 뛰어놀며 행복해했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예전의 활기찬 담비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네요. 화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소은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담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에요. 도윤은 담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담비야, 내가 우리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줬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은이를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거야. 담비는 기분 좋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도윤의 손을 하찼어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슬픔이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담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진실을 알려준 것이었죠. 아버지, 고마워요. 소은이도 고마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요. 도윤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마치 아버지와 소은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담비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화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도윤네 집에 놀러와서 온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담비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동물의 본능과 인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담비의 특별한 충성심과 감각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소은의 영혼, 화영의 모성애, 그리고 담비의 직감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담비는 화영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두 무덤을 찾아가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 담비가 알려준 감동적인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